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8위 공개합니다. 2018년 1월 14일 미국 시카고발 비행기가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66세 미국인 메릴린 하트먼이 세관 직원의 신고로 체포. 정체가 발각된 그녀는 곧바로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뭔가 밀반이 됐나요? 세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물건이 좀 있지 않았을까. 들이면 안 되는 거라든가 뭐 그죠? 전혀 아닙니다. 뭐야? 평범한 일반인인 하트만이 런던 공항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탑승권도 여권도 없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했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탑승권이나 여권을 훔친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여권이 없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게이트가 통과돼요? 아니 일단 출국장 타기 전에 여권 탑승권 확인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돼 진부 친구 다음에 또 친구 있고. 치고. 아니 그리고 일단 또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찍고 그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지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뭔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너무 궁금해 미칠 것만 같아요. 그죠? 아니 거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왜요? 들어간 거야? 근데 더 황당한 건요. 이 하트만이 비행기에 무단 탑승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02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간 게 처음이었죠. 여권이요? 없어도 상관없던데요. 그리고 2014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2015년엔 산호세 공항에서 잭슨빌 공항까지 비행기 무단 탑승에 성공했고요. 그렇게 하트만이 탑승권, 여권 없이 밀항을 시도한 게 무려 30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 투명인간이야? 9.11 테러 이후에 네. 보안 검색이 굉장히 철저해지면서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궁금해하시니 제가 이 하트만의 밀항의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체 무엇이냐? 단체 여행객을 따라다니면 일행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사 직원에 따르면요. 주의를 끌지 않고 무슨 유령처럼 떠돌아다닌다고요. 행동도 자연스러워서 저는 정말 진짜 승객이신 줄 알았다니까요. 가능해? 상습 밀항범인 하트만은 밀항을 시도하다 발각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경찰에 체포됐었고 지난해에는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또다시 밀항을 시도하다가 체포.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건 공항이 뚫렸다는 건 문제예요. 안전이 최우시 돼야 되는 곳인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나쁜 맘 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네. 거였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7위를 공개합니다. 미술사를 뒤흔든 모모의 거장.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독일 화가 막스 에른스트. 그의 작품 숲2는 수십 년간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 세상에 다시 등장. 당시 막스 에른스트 최고 전문가인 베르너 스피스의 진품 감정을 마친 뒤 2006년 한 수집가에게 약 76억 원에 팔리며 엄청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인 2011년 당시 팔린 막스 에른스트의 숲2가 진품이 아니라 위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전문가한테 진품 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권위자가 그러니까요. 해준 거 아니에요? 이 위작 스캔들의 주인공은 독일의 화가 볼프강 벨트라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요. 그가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뿐만 아니라 하일리 캄펜동크, 앙드레 드랭, 키스 반 동겐 등 전 세계 유명 화가들의 작품 14점을 위조, 약 5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되게 잘 그려놨다. 저주받은 재능이다. 그러니까. 근데 보통 미술품을 감별할 때 화가 고유의 붓터치, 기법 이런 화풍을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요. 현미경 등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 캔버스의 재질, 사용된 물감의 종류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위작을 감별해내는데요. 그런데 이 벨트라키는 위작을 그릴 때 그림만 잘 그려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완벽히 파악하고 내가 그 화가가 돼야 한다고. 원작의 화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 시대에 사용한 재료들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건 물론이고 똑같은 물감, 똑같은 붓, 똑같은 캔버스를 사용했고요. 심지어 피곤해 죽겠네. 이 사람은 왜 하필 새벽에 그림을 그린 거야?
원작 화가의 생활 패턴과 주변 환경까지 철저하게 조사. 만약 원작의 화가가 새벽에만 그림을 그렸다면 벨트라키도 새벽에만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렸다면 똑같이 비 오는 날에 그리고 원작이 이틀에 걸쳐서 완성됐다면 벨트라키 또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틀 안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저 재능이 너무 아깝다. 아, 이 정도면 진짜 좋은 마음 먹고 좋은 작품 그리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치밀하게 이제 잘 해왔던 것 같은데 어쩌다 들통이 이렇게 난 거예요? 아,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스위스 미술관에서 벨트라키가 위조한 하인리 캄펜덩크의 붉은 말을 구입, 작품 보존을 위해 그림 성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티타늄 화이트 물감 속 성분에 화가 캄펜덩크가 활동했던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하.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들통난 벨트라키는요, 위작한 이유에 대해 제 이름을 건 그림을 76억 원에 구매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라고 밝히며 위조 사실을 자백.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5년에 석방됐는데요. 위작 스캔들로 유명해진 그는 이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활발히 작품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기 작품 해요. 이 정도 재능 있으시면. 그럼. 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4위를 공개합니다. 현실판 Catch Me If You Can. 자, 두 기자님들 실제 희대 위조 지폐 사기꾼 이야기를 다룬 리오나르도 디캐프리오 주연의 영화 Catch Me If You Can 보셨죠? 아, 너무 그럼요, 좋았죠. 그럼요. 그 사실 그 신분을 계속 바꾸잖아요, 디카프리오가. 사기를 치는데 아주 대단하죠. 사실 뭐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늘의 끝판은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 특종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의 버금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기와 변신의 귀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영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며 무려 100개 이상의 신원과 여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콜롬비아 출신 국제 사기꾼 33세 후안 카르로스 구스만. 야, 100개의 신원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러냐. 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저 정도 사기꾼이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아, 그러려나? 네, 구스만은요 스펙만큼 전과도 화려합니다. 미국에서만 3번 추방당했고요. 2005년 영국에서는 감옥 수감 중 2개월 만에 탈옥. 이후 아일랜드에서 붙잡혔다가 프랑스로 추방되는 등 각국의 골칫거리로 당시 캐나다, 콜롬비아, 러시아, 일본, 멕시코 등 무려 7개 나라에서 수배 중인 국제 수배범이었습니다. 아, 확실이구나. 아니, 뭐라고 돌아다니길래 7개국에서 수배를 당해요? 자, 구스만은요 딱 하나. 세계 각국의 초호화 호텔만 노렸는데요. 최고급 호텔들의 숙박한 척하면서 스위트룸 손님들의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 손님 행사를 하면서 호텔 카페와 바를 수시로 드나들고 환전을 핑계로 리셉션 직원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뒤 스위트룸 주인이 외출한 때를 틈타. Claro, yo solicito la llave, ellos me dan una llave original y ellos abren una caja fuerte. No forzona ni la puerta, ni la caja, ni la ventana, ni nada. ¿Cómo lo hacen? 자, 이런 수법으로 그가 훔친 돈만 무려 단원 약 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만 16억 원을. 저게 돼요? 드러난 것만. 드러난 것만이지, 그러니까. 그냥 장기 투숙하는 되게 부유한 비즈니스맨인가 보다 하지. 뭐 사실 뭐야 이렇게 의심을 안 하잖아요. 아니, 저러다가 실제 방주인하고 마주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구스만은 범죄 행각을 벌이다가 실제 방주인을 마주쳐도 당황하기는커녕 아, 일찍 오셨네요. 호텔 직원입니다. 룸 컨디션 체크 중이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야, 무범하다. 사실 구즈만의 사기 인생은 10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신고식도 화려했습니다. 자, 가난 때문에 가출한 구즈만은 1993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몰골로 비행기 랜딩 기어에서 발견되는데요. 뭐라고? 자신을 콜롬비아에서 온 14세 고아라고 호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많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17세였고요. 부모님도 버젓이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목숨 걸고 저 랜딩기어에 숨어간 거 아니에요? 참 아니, 그렇게 보였다면 기부금 보낼 수 있죠. 있죠, 당연히. 보낼 수 2010년 스페인 파코 산스란 남성이 온몸에 악성 종양이 무려 2천여 개나 퍼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스페인 유명 진행자인 호르헤 하비에르 바스케스와 스페인 유명 축구 선수인 알바로 네그레도 등
유명 인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 2010년부터 약 7년간 무려 약 3억 5,700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산스에게 전달됐습니다. 종양이 어떻게 몸에 2,000개나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잘 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좀 불안합니다.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희대 사기꾼 중에 이분이 또 나왔다고 한다면 아, 이거 가슴 아픈 일인데요. 기부금을 받은 지 7년 만인 2017년 3월 경찰에 체포된 파코 산스. 사실 산스의 몸에 퍼진 악성 종양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양성 종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네요. 어쩌죠? 산스는 시한부 행사를 하며 방송 출연, 자선 행사를 연 것도 모자라서요. 파코 산스 협회까지 개설, 치료법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하에 기부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아휴, 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진 치료법이 있다는데 스페인에서는 치료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네요. 산스는 임상 실험을 핑계로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미국에 무려 11번을 방문, 치료하는 척 사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상 모든 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저거 또 미국 대사관은 또 어떻게 속았냐?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들통난 겁니까? 산스가 자신의 투병기를 담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도 냈어? 왜 인쇄 받아야 되잖아요. 잠이 오나? 이게 안 돌아네. 자, 이때 책 편집자가 산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 이 산스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리고 산스가 기부자들을 조롱하는 미공개 영상이 함께 폭로되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습니다. Necesito no, pulso no. Necesito vuestro impulso, necesito vuestra visa. 이게 이제 연출 찍다가 막 자기들끼리 논 거구나. 와, 진짜 진짜 선한 마음을 지금 이렇게 이용하다니 진짜.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 기부금을 편취한 사기꾼들, 그 만행에 대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겁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9.11 공연. 내 남편은 월드와이드 뭐뭐뭐. 2009년 영국 50대 여성 주디스 스틸웰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오비 엘리아스란 남성을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fall in love. 3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완벽했던 남편 엘리아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또 알겠어. 자기 조심히 다녀와. 남편 엘리아스가 두바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틸웰은 약 4,400만 원의 사업 자금도 지원해 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끝났잖아. 네, 두바이 사업 잘 되라 응원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15년 2월 남편 엘리아스가 어김없이 두바이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에서 두바이가 아닌 호주행 티켓 결제 내역을 발견한 스틸웰. 그녀는 당장 남편 엘리아스에게 연락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아니, 그 친구랑 호주에 들렀다가 두바이에 왔어. 나 지금 저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불안합니다. 바람 피나요? 바람이면 좋겠는데 좋겠다고요? 바람이 좋겠는데 그렇지. 세계관이 나랑 너무 달라. 아,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바람인 걸 왜 좋아해? 내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와이프가 줬던 돈이고 뭐고 이미 다 날려먹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바람은 당연한 거고. 바람 피는 게 낫다, 차라리. 아니 그 바람으로만 정도에서 그치는 끝났으면 좋겠는데라는 거죠. 바람은 이해는 가능하다.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엘리아스가 출장을 떠나고 3주 뒤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한 여성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틸웰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남편 엘리아스가 호주로 향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에이, 합니다. 바람 맞네요. 진짜 바람 맞네. 바람이었습니다. 네. 스틸웰의 남편인 엘리아스는 원래 62세이지만요. 호주의 여자친구를 만날 땐 47세 스티브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엘리아스의 여자친구가 무려 46명. 기억이 나?
헷갈리지 않나 인간적으로? 자, 그동안 엘리아스는 두바이로 출장을 간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던 46명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아, 일 안 해요? 야, 웬일이니 어떻게? 아니, 되게 부지런하다. 그는 부인인 스틸 웰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자친구들과 동거하며 사업 자금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았는데요. 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틸웰은 엘리아스에게 이혼을 통보. 하지만 영국 국내법상 엘리아스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사로 가서 엄청 때려야죠, 저거는. 손해배상? 그럼요. 위자료 같은 걸로. 네. 저 응징을 해야지.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8위 공개합니다. 모모모들도 속은 사기의 왕. 자, 오늘 전 세계 희대의 사기꾼들이 총 집합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기꾼은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토고 등 무려 아프리카 15개 나라를 상대로 사기. 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것도 충격적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5개 나라. 그렇죠. 가능해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30대 한국인 남성 한심.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는 2009년부터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우편물을 발송. 저는 한국의 S전자 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나라에 국립병원과 주택을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잘 나가는 기업 회장인 척 직접 통역사까지 고용해 아프리카 나라들을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외교 관련 직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씨가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속이고 외교 타이틀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국내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이메일을 미끼로 한 공기업의 전 간부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경제보좌관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이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는 거뜬히 줄 수 있지. 한 씨는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를 미끼로 김 씨로부터 로비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준 사업가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약 11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런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이용한 거네. 인증샷 남긴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그렇죠. 이렇게 친하다는 척하려고. 자, 한 씨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두고요. 고급 리무진 차량도 2대나 번갈아 타는가 하면 수행비서의 보좌관까지 대동하며 그럴듯한 대기업 회장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사무실 임대료도 7천만 원이나 밀린 빈털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년간 지속된 한 씨의 사기 행각은 2011년 경찰이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